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닝 브리핑 김석환입니다.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가 꽤 춥거든요. 근데 북반구 전반적으로 다 강추위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라고 흔히들 부르죠. 저희가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은 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최근에 미국도 독감이 상당히 유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. 방금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약 지금 11만 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최근에 이번 독감으로 인해서 대략 11,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특히 독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간밤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.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가 장 초반, 3대 지수 모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, 물론 간밤에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부분들,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를 발표한 S&P 글로벌 데이터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연초 이후에 미국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, 그리고 간밤에 지표들이 좀 잘 나온 부분들, 그리고 또 하나는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 수요가 좀 다소 부진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 영향으로 인해서 미 국채 장기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압력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을 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의 실적 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5%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간밤에 종목들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.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강추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, 또 하나는 EIA가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크게 감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또 하나 방금 그 강추위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셰일 산업으로 인한 원유 생산량이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좀 포착이 되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을 좀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경우가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 외에도 좀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중간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넷플릭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가가 지금 간밤에 11%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는 거의 13, 14%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. 물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하면서 그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. 다만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우측 상단을 좀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등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도 좀 나타났었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반도체 장비, 부품 업체들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견조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주에 TSMC의 호실적, 그리고 올해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놨었죠. 그리고 금요일에는 메타 플랫폼즈가 대략 원화로 20조 원 이상의 AI 관련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. 간밤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부품 장비 업체죠.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부 이제 윤 대통령도 직접 거기에 방문하기도 했었고요. ASML이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올해 전망치도 상당히 높게 내놓으면서 반도체 전반에 훈훈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. 그 또 하나 특징주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%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장중에는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다시금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키워드는 호실적 그리고 금리입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기업들의 실적 흐름들이 꽤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, 그게 오늘 장중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현재
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에서 4% 정도 시간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디테일한 내용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금리의 방향성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키워드를 좀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간밤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S&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이나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들의 구매관리자 지수, 즉 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. 그리고 특히 이 PMI라고 하는 것은 각 회사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구매 관리자들이 향후에 구매 주문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걸 줄이고 있다라고 하면 업황이 썩 좋지 않구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좀 나눠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제 2021년 중반쯤에 고점을 찍고 지속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바닥을 좀 다지기 시작을 했고요. 이번 1월 잠정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15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핑퐁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서비스업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유로존 내 서비스업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위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역별 또는 산업별 간의 차별화된 모습 또는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경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구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좀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 저도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제조업 지표들도 다양한 기관들에서 좀 발표를 합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S&P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발표하고 저희가 매월 초에 매우 중요하게 보는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것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월 중반부터 넘어가게 되면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들도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지난주 엊그저께는 리치몬드 지역의 제조업 지수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뉴욕주, 필라델피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 S&P나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의 단순 평균은 급감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.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나타난 것 치고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앞으로 한 두세 개 정도가 더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.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좀 큰 폭의 낙폭이 각 지역별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세 지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그림은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강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테크,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 이 기업들 중심으로 실적 개선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자금의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. 그런 측면에서 러셀 2000 대비했을 때 나스닥 100 지수의 아웃퍼폼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최근에 좀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S&P 500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대형주들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7개 기업들,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이 7개 기업의 상대 주가 퍼포먼스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미 과거 히스토리컬하게 보면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가 대략 2000년 초반
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시점들이었고, 이 시점이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2021년 정도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미 그 직전 고점 수준들을 훌쩍 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S&P 500에서 이 7개 기업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주가 퍼포먼스에 있어서 상당히 압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가 시장 내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또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당한 쏠림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,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기보다는, 물론 작년 하반기에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심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이 정도로 간밤에 미국장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. 한국 증시 전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키워드를 좀 보시면 정책 효과입니다. 어제 그 중국에서 오후에 중국 인민은행이 약 50bp에 해당하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했고요. 실제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하게 되면 이는 시장에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 50bp 인하로 인해서 약 1조 위안, 미국 달러로 치면 대략 한 1,4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원래 엊그저께 시장에서는 약 2조 위안에 달하는 정책 부양 패키지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었는데, 뭐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어제는 반색을 좀 줬던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유가의 상승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근 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밤에 수치들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MSCI 한국 지수라든지 또는 야간 선물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유로존 경기가 좀 상당히 괜찮다라는 간밤에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달러가 소폭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원 환율도 전일 대비 대략 7원 정도 하락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금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각 기업들, 앞서 보셨던 PMI 지표처럼 각 기업들이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로 하는 게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. 또 하나는 우리나라 4분기 그리고 2023년 연간 GDP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오늘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. 일단 최근에 나온 그 기업 경기 실사지수, 그러니까 한국경제협회에서 나온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년 가까이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작년 성장률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대략 1% 중반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역시 대략 2% 중반의 성장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그 성장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는 좀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간밤에 아무래도 반도체, 지금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.5% 상승을 했고 올해 상당히 좀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닝 브리핑, 특히 한국 증시 전망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